네이버밴드 마중물 주식 동호회입니다. 오늘은 주가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처음과 끝이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과 좋은 시기에 사서, 쌀 때 사서 좋은 시기에 가장 비쌀 때 파는 타이밍을 아는 것이 주식 매매의 핵심이다. 간단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저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가를 보는 눈, 주가의 전망을 보는 요령, 그리고 이 주가를 큰 매수세를 움직이는 대상이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인 것,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 선정과 적절한 매매 타임이 주식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한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안목과 좋은 시기에 사서 적당한 시기에 팔 수 있는 지식을 갖췄느냐가 수익 자체를 결정을 합니다. 투자할 대상을 찾을 때 종목 선정하는 것과 매매할 때 적당한 때 사고 적당한 때 파는 매매 타이밍을 아는 것이 주식의 처음과 끝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필요한 부분을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트나 그 뉴스라든가 여건들을 보면서 사고 팔고 하는 능력을 시장 논리로 해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놨고요. 그 기본적 분석은 주가는 해당 기업의 가치, 이른바 내재 가치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은 사서 앞으로 오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내재 가치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이론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그 회사 자체가 가진 재무라든가 경영 상황이라든가 현재 그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의 여건,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얼마 정도 가격의 시장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 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내외 환경,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 환경 등을 분석한다. 국내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 성과, 그다음에 경영 방향, 그다음에 재무 상황, 재투자 여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현재 주식 가격이 해당 기업의 가치보다 높거나 낮다면 고평가 혹은 저평가라는 용어를 주식 용어는 고평가 혹은 저평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라고 판단을 하고 진단하게 되고 종목을 매수 혹은 매도를 가늠하는 형태다.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본질 가치보다 싸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살 것을 고려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요지의 그 글이고요.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기업의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 외부 요인으로는 경기 흐름과 주가 추세 변화, 금리 동향, 기업 설비 투자, 뭐 증감 추세, 그다음에 뭐 달러, 원 달러라든가 뭐 엔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고요.
글자가 좀 작아서 조금 키워가면서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현재의 가치를 기본으로, 현재의 가치를 절대값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회사가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지속을 하면 미래에는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산술적 수치로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분석의 방법이고 그 핵심 요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은 밑에 쭉 써놨던 내용이고 주식의 적정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뽑아낸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일단 이론적으로는 봐주는 거예요. 적정 가격과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이죠. 이거를 괴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 전제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괴리는 뭐냐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좋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 실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래 재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시장 그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대상들이 아, 이 회사 가치가 좋다라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갑을 열어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그 이론에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뭐 이제 쭉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기에 나는 이거보다 저게 더 가치가 더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쭉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나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가 안 맞을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반대적인 요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에서 주가를 연동시키고 변동시키고 그때그때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투자자의 심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의 가격에는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 일정한 추세나 유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만으로 추론해서 보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주가 추세만 분석해도 종목이나 매매 타이밍 등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과거 추이를, 과거 흐름이죠.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런 투자 뉴스가 나오고 이런 그 회사상의 경영상 변화가 생겼을 때 주가가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틀로 박아놓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게 맞을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항목이에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분석해도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시기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는 이거보다 옆에 있는 이게 더 큰데 라고 변할 수 있다라는 변심의 여지를 일단 이론상으로는 빼고서 분석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는 이게 더 커 라고 해서 투자자의 심리가 바뀌어 버리면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 여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를 판단해서 미래의 가치, 주식 가격이죠.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맞춰진 거고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려면
통계가 필요하고 도표가 필요하고 차트도 필요하고 뭐 이런 나름의 분석을 하죠. 이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즉 과거를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기본적 분석은 현재 가치를 매겨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이런 이슈에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 종목, 이 회사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 그러면 미래에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 입장은 다르지만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은 모두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건 똑같지만 방법은 다르죠. 결론은 뭐냐면 매매 시점을 잡고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위의 방식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자세는 큰 오류임을 알아야 된다. 왜? 전제라는 것을 미리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안 맞으면 이 이론이 안 맞을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드러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동시에 양면의 얼굴을 갖고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돌발 변수나 대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뀔 경우에는 같은 재료를 주더라도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그 사전에 전제로 공부하는 걸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절대적으로 맹신하기에는 문제도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현대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분석의 단점과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주식 투자에서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보에 반응하는 양상, 그 반응하는 양상이라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응하는 양상, 매매 세력 간의 힘의 변화가 주식시장의 가치를 결정한다, 주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매매 세력 간의 힘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형태로 주식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고 파는 형태에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내재가치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죠.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모순점이 있어요. 또한 실제로 시장에서 1급 투자자가 매집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아무리 나쁜 뉴스가 터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흔하게 봅니다. 이걸 놓고 보면 단순히 회사의 미래가치나 내재가치만을 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실제 매매에서는 획기적인 판단의 척도를 아무리 뛰어난 연구진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요. 이때는 이렇게 변하고 이때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모든 주식 모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맞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쭉 내려가서요. 투자를 고려 중인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근래에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기법 등이 있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등 경제 관련 분야의 기초에서 체계화하려고 노력하는 분석 방식이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라고 하죠.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과 경제 동향에 따른 기업의 현재 가치를 통해서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큰 틀은 두 가지 형태를 큰 틀로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기업의 재무 환경이나 사업 실적 등을 기초로 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회사 가치 분석 방법.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작은 의미로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큰 거시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국가 경제 성장률이죠. GNP, GDP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성장률, 그다음에 경기 통화 흐름, 물가, 금리, 유가, 국내외 정치 돌발 상황 등 대외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다. 그러나 영국의 비틀 교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 변수라든가 정치 환경이라든가 기후에서 오는 재앙이라든가 등 돌발 변수까지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이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 결국 실물 경기 흐름이 반영되지 않는 절대값 수치만으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항상 오류가 따른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했다. 뭘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논문으로. 그 다른 면을 보면 또 이와는 달리 기술적 분석 방식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 관찰해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죠. 시장 상황의 변화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틀로 정의를 하고요. 그 매매의 결과인 거래, 사고 파는 행위를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이 기술적 분석 방식입니다. 즉 주식이 매입되고 있는가, 사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매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 창시자로는 찰스 다우를 비롯해서 파동 이론을 만든 엘리엇,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해서 패턴 이론이라는 걸 만든 에드워드 맥이, 그 다음 뭐 이동평균선 방식을 가지고 주가를 해석하려는 그랜빌이라든가, 또 요 근래는 또 일본의, 요 근래도 아니죠. 뭐 한 50여 년 전 얘기니까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만든 일목균형표라든가 대표적인 기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지표들, 보조 지표들 활용해서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또 각 증권사마다 머리가 좋고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그 증권사의 대표적인 차트 분석 방법, 뭐 종목 분석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하죠. 우리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기술적 분석 방식은 모든 수요와 공급의 대상자가 회사 이슈에 어떻게 동일하게, 좋은 이슈가 나오면 사고, 나쁜 이슈가 나오면 팔고, 좋은 투자 뉴스를 발표하면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재무 환경이 악화됐다라는 돌발 사고가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려의 시선으로 그 회사를 바라본다라는 거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는 걸 전제에 깔아야 돼요. 이 기술적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대상자가 회사 이슈에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는데, 랜덤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한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회사의 모든 이슈가 주식의 가치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는 것은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는 당시의 대외 환경이나 또 다른 매수 관심사가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한다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태생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통해서 분석한 기본적인 분석이 갖는
학문적인 접근 방법의 한계와 랜덤 이론을 통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가 지적되기도 하는 기술적 분석 방식에 의한 주가를 연구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즉 주가의 흐름은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할 수밖에 없다. 자금도 분산하고 종목도 분산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분산하자. 현금 보유. 현금도 종목이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고요. 현금 비중 얼마? 종목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한 종목만 다 사지 말자. 종목은 좋은 종목을 몇 개로 나누어서 놓고 분산 투자한다. 이런 분배의 원칙, 리스크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가 이제 아마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주식시장에서 종사하는 최고의 전문가, 월가라든가 런던의 그 주식시장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은 유럽의 축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미국 그 외환 시장은 두 개의 축으로 나눠지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더 큰 시장으로 그 대두가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의 승률이 6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40%는 정말 저렇게 뛰어난 투자 대가들도 40%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80년대 미국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던 슈발츠도 손절매를 잘 하면서부터 수익이 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손절매라는 거는 계속 팔아야 되는 건가? 잘못 선택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종목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공부하고 알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판 논리. 뭐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 주식 사고 파는 진짜 실제 매매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형성의 원리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주식 투자의 최대 목표는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최대 목표는 급등할 종목을 찾아내는 지식과 선정한 종목을 정확한 시점에 매매에는 매수와 매도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다. 회사가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큰 자금력을 가진 대상, 뭐 연기금도 될 수 있고 투신사도 될 수 있고 외국인 큰 한머니도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을 일단 얘기하기 좋게 통칭해서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력이 회사를 이용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일상적인 행위일 뿐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 주식 회사의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고 아무리 나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장사하는 도매상이 상품으로 보면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회사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가시장에 그 주식시장에서 그 매매되고 있는 회사,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라고 하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두 시장을 다 합쳐가지고 뭐 2,1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100여 개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딱 통틀어서 내보면 한 8%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 같아요.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수익을 만들어 오면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최고의 회사죠. 회사로 보면. 이 회사의 주식 굉장히 비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장 원리로 해석하면 그게 아니다. 그런 회사도 하나의 상품일 뿐이고 정말로 이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이 회사 오래 하는 거, 한 3년 동안 지금까지 해온 거 보니까 무난다는 게 신기한데, 그럼 이 회사의 주식은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놓고 물건을 팔아줘야 하는 도매상이, 나는 이 회사가 돈이 더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는 그냥 회사의 가치일 뿐이고, 그 회사를 알아보고 큰 자금을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한 종목만 오른다 라는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올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차액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장사행위다. 1년에. 그게 사이클이 1년을 두고 장사를 할 건지 3년을 두고 장사를 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주식시장의 틀은 정말로 저속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집어넣었다가 자기가 원하는 차액이 생기면 빼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의 구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좋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큰 자금력을 가진 대상이 회사를 이용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일상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한없이 오르던 주식도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목적은 뭐죠? 이익이죠. 이익을 실현하면 주가의 상승 생명은 끝난다라는 이 핵심을 먼저 이해하고 주식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 회사의 공통점은 펀더멘탈, 좋은 경영 환경이나 시기적절한 미래 투자라든가 안정된 재무 환경이라든가 기초 체력이 좋다라는 거죠. 훌륭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사업에 유리한 이슈, 국내 정치, 경제 이슈, 국제 정세, 물가, 환율, 유가 등이 흘러가는 모습이 굉장히 회사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여건이 막 만들어져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조건을 갖춘 회사가 전부 다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중에 몇 개만, 아니면 그렇게 생겨 있는데도 걔들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혹자는 정말 좋은 조건과 계속되는 영업 수익률의 호실적, 지속적 미래 투자 노력을 가진 이상적인 회사를 발견해서 미리 매입하여 주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항상 그 가격대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나도 흔하게 하고 듣기도 해요. 이런 시장의 현상을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회사를 막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좋아. 영업이 끝내줘. 기업 마인드 최고야. 개인 사원 복지 끝내줘요. 그리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미래 투자도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그런 좋은 회사라고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해서 사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3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결론은 뭐냐면, 세력,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도 될 수 있고 외국인도 될 수 있고 큰 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자금력과 고급 정보를 갖춘 대형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를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좋은 상품으로 이 회사를 쳐다봐 줄 때만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력은 미리 앞선 정보력을 동원해서 잘 될 조건을 갖춘 회사를 미리 파악하고, 주가의 바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미리 물량을 사서 모으는 행위, 이걸 이제 주식용어로 매집이라고 하죠. 미리 사서 모으는 것, 사서 묻어놓는 것, 이걸 매집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서히 끌어올려 간다. 그리고 마지막 실현 목적 기간 근처에서 팔 사람을 불러요. 뭘로? 뉴스나 호재나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한 찌라시 같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시장에 이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를 단장을 하는 거죠. 뭐냐면
주가를 막 올라가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쭉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세력이 이 회사를 상품으로 봤다. 그래서 미리 매집을 했다. 그리고 잘 포장을 하는 행위다. 뭘로? 우상향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뭘까요? 팔 손님을 불러 모아야죠. 팔 손님은 주식시장에서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팔 손님을 불러 모으는데 뭘 해야 돼요? 뉴스나 미디어나 찌라시를 통해서 선전을 해대야죠. 야, 이 회사 주식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 발표된 뉴스를 보니 영업 실적이 대박이래. 중국 투자에 뭐 한 5천억 정도를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중국에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진대. 어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 가격인데 야 저게 되면 주가 엄청 나겠는데? 개인들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행위다? 사놓고 올리는 과정은 포장을 잘해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미리 사놨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 뉴스를 보고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그 기간에는 냄새도 풍겨야죠. 그러니까 막 급등도 만드는 거예요. 막 쫙 올라가게. 와, 실적이 좋으니까 회사, 계속 올랐던 회사가 끝내주는구나 라고 생각 없이 막 사요. 그때 미리 샀던 물량을 팔아치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장사를 한 거예요. 주식시장의 논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때 개미들이 납득할 만한 조건이 돼야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고,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이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손실 단가를 낮추는 정도로, 저렇게 좋은 회사가 실적도 좋다는데 뭐 더 떨어지겠어? 뭐 저거 실현되면은 주가 엄청 오르겠네. 한 2년 후에. 그러면서 손해가 많이 났는데 더 사요. 단가 낮추고 있다 보면 저때 실현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뭐 한꺼번에 타지 이런 생각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게 하고 팔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뉴스 호재 때문에 못 팔게 붙들어매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뉴스가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뿐이에요. 누가 장사할 대상자가, 미리 산 사람이. 이게 주식시장의 철저한 시장 논리입니다.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가는 기업의 수익력을 기본 바탕으로 외부 정치 문제, 경제 재료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매입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파워 게임에 의해서 우세한 쪽으로 주가가 결정된다. 결국 시세란 주식의 본질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배우는 것은 투자 심리 분석이 중요하며 경제학이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 보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그림을 좀 크게 봐도 되니까 그림을 좀 조절을 할게요. 큰 틀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논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뭐 파동 이론이 어떻고 뭐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요. 주식의 논리는 뭐냐면, 주가 흐름이라고 글자 써져 있던 데 부분은 주가가 머리라고 써져 있던 부분하고 한 3배, 4배 차이가 나는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하는 사람이 미리 사모은다. 언제를 대비해서 머리 구간에서 터뜨릴 호재를 미리 듣고 들어와서, 아니면 미리 파악해서, 아니면 호재는 없더라도 이 회사는 그 정도 얘기를 터뜨려도 믿어줄 만큼 잘 된 회사이기 때문에 실행해도 된다라고 누가 판단하느냐? 도매상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상품 되네. 그래서 이 회사를 골랐어요. 골라서 주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 정도에서 많이 사서 모읍니다. 왜? 머리에서 팔려고. 누구를 불러서? 개인 투자자들 머리 부분에서 불러서 팔려고요.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주가 흐름이라고 써진 부분에서부터 머리 부분까지 써져 있는 주가가 쭉 요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이야, 회사 좋더니 주가도 끝내주네. 그리고 중간에 뉴스가 하나 나와요. 야, 이 회사 영업실적 작년 대비 2배 달성. 미국의 뭐 특허권 획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와, 대박이네. 저거 때문에 주식이 올랐구나. 저거 되면 이 회사 대박인데 더 오르겠는데.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양이 조금 작은가 봐. 그러면 또 세게 올려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 부분에 오면 뉴스를 당 터뜨립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막 올려요. 그러면 개인들은 야, 이 회사 대박인가 보다. 사자. 그리고 막 달려들어요. 그때 주가 흐름이라고 써져 있던 바닥에서 모았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나갑니다. 누가 나갔어요? 이 회사를 장사하려고 했던 대상자가 나갔어요. 그런데 미리 사뒀던 거는 팔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썼던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 경비들을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그 자기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내리다가 한번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건 이제 주식용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올리면서 썼던 경비를 텁니다. 이걸 이제 저속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설거지한 거죠. 설거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세력이 사용했던 돈은 이 회사 이 상품을 만지면서 사용했던 돈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나간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주식은 오를 일이 없다.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오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이 주가 형성의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주식은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회사의 뉴스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 대상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포장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팔고 나서 나가면 이 상품이 갖는 수명은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 까만색으로 세로로 굵게 그어놓은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이 주식은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그 생각을 가진 똑같은 도매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오르겠지. 회사 뉴스 좋았잖아. 투자한 가치로 보면은 저게 실현만 되면 어마어마할 건데, 라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로 장사했구나. 장사한 사람이 다 팔고 나갔구나. 그 장사할 사람이 또 들어오지 않는 한 이 회사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빨리 팔고 끝내는 게 낫다. 오르겠지라는 미련은 접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할 때는 이 논리를 좀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주식은 회사가 좋거나 회사의 미래 가치가 좋거나를 따지는 순수한 생각보다는 이 종목을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상, 쉽게 이제 그 속칭 말씀드리는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세력이 장사를 하려고 상품으로 본 종목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고 나갔는지,
장사를 하러 들어오고 있는 중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려놓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죠. 뭐 기본적 분석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본적 분석이 어떻고, 뭐 기술적 분석이 어떻고, 포트폴리오 이론이 어떻고, 뭐 랜덤 이론, 시장 시장 효율에 대한 가설, 기타 등등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재무제표, 뭐 경제 동향, 거시경제, 미시경제,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다 공부해야 되나? 내가 주식 사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남들 모르고 있는데 막 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많이 산 흔적을 찾아내면 그 공부를 다 한 사람이 큰 돈까지 움직여서 이 종목을 상품으로 보고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고 좋다, 좋은 정보가 있다, 어마어마한 미래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먼저 정보를 들은 사람이 돈을 들여서 이 종목을 상품으로 알아채 준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면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좀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공부한 사람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샀으면 그걸 찾아내서 그 종목을 사게 되면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 논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 주식은 순수한 입장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학문적인 뭐 경제적인 이런 용어보다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 논리, 주식이 갖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그 상품성, 상품 가치, 그다음에 시장판 논리를 먼저 알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주식 입문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3년 동안 주식을 못 팔고 있다. 물론 망하지 않는 회사는 3년, 주식 사이클은 3년 주기로 돌아요. 3년 주기로 돌아서 3년 정도면 그 회사가 원래 갖고 있는 본질 가치하고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단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년 동안 놔두고 묻어놓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해서 팔 때 팔고 살 때 사고를 아는 거나 두 가지 정도는 미리 감안을 하고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식은 상품이다. 그 상품은 저 때가 되면 가치가 끝난 거고, 저 때가 되면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움직이는 도매상이 사준 거다 라는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한 효과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가 형성의 원리를 시장 논리로, 시장판에서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보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상적인 그 이론에 기초한 공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